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4월 16일 아침입니다. 저와 김영건 실장은 어젯밤새 스튜디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선거였습니다. 보수 가장 큰 표차가 났던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있었던 4구 총선에서 18대 총선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이고 단독 과반을 넘겼네요. 네, 299석 그때 299명일 때니까. 그다음에 뭐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그다음에 친박무소속 한 10여 명.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있어 해서 당시 좌파 계열인 민주당이 81석. 비례대표 합쳐서 이건 다 합쳤습니다. 299명. 그다음에 좌파 계열의 민노당 5석에서 좌파 계열이 호붓 86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개표 계속하고 있고, 물론 비례대표는 오늘 저녁 오후와 돼야지 결정됩니다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100석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석 수를 보니까 이제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네. 이 득표율은 네. 뭐 35대 5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얻었던 거 이렇게 하면 그 정당 투표에서도 지난번에는 안철수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여 석이 있었는데 네. 그 국민의당을 그 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죠. 123석 했던 거에서 합쳐지니까는 그거 그렇죠. 뭐 160 뭐 가까이 가버리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총선과 같은 똑같은 패턴의 득표를 했으나 네. 이제 구도상으로 그 안철수당이 사라지면은 뭐 여당한테 좀 우리 이 야당한테 보수 야당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생각했는데 그 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감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지역구만으로도 또 이제 단 160석 가까이 그렇습니다. 뭐 되는 결과가 왔는데 뭐 처참한 패배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런 건 뭐 삼척 동자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호남의 호남 싹쓸이는 뭐 일찌감치 예견됐던 것이고 수도권에서 완전히 서울, 인천이 뭐 전멸을 했고요. 강화 옹진 하나 빼고서 다 전멸했고 충청도 뭐 거의 뭐 대전이 전멸했고 그렇죠. 충남 충북이 뭐 반타작 뭐 조금 모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황교안 씨 종로 출마하라 그럴 때 우리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이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데 황교안 씨가 종로에 출마를 해야지만 거기서 그 서울에서 불씨를 좀 살려가지고 그 불씨를 수도권으로 전파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가는 것도 너무 늦었고 가서도 또 그 황교안 씨가 그 수도권의 불씨를 살릴 만큼은 그 활약을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냉정한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얘기했었죠. 종로에서 축을 잡고 나경원, 이쪽에 오세훈, 이쪽에 김태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용을 짜고 여기에서 불씨를 지펴서 이것을 수도권으로 또 충청권으로 전파해 나가야 된다 하는데 늦었고. 둘째는 보면 그 사이에 본 공천 파동 등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보기 2016년 공천 파동을 우리가 이제 뼈 아프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구, 김무성 둘이 펼쳤던 그거는 근데 그때보다 이번 공천이 더 악성이고 더 나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는 뭐 170석 할 것이다, 180석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진박 마케팅 하려고 했던 뭐 추경호, 정종섭, 대구에 이런 뭐 7, 8명 했던 사람들이 품질이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천은 김영호, 김세연이 주도했던 그 지역구 공천에서 도저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 이상적 행태를 보인 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따로 할까요? 갑자기 그 얘기 뭐 쭉 합시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세현 씨가 생각나네요. 김세현 씨가 보면 자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난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될 좀비 정당이다. 사라져야 할 좀비 정당이다. 그러면서 김형호 공관위에서 김세현이 실질적 그 공천 책임자였다는 거 칼자를 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사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큰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혁신공천이란 미명하에 흔한 이 듣보잡 청년들 갖다 여기저기 돌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당이 네. 저 35%밖에 못 받는 지난 총선도 네. 마찬가지 지금도 네. 마찬가지 그런 정당인데 네. 어떻게 이 그 김세연이라는 아이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갖다 꽂으면은 진짜 네. 10명 청년 벨트 10명 갖다 꽂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올 거라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네. 저는 저 박진 의원 잘 알지만은 네. 종로에서 삼선하고 정치 은퇴해가지고 10년 가까이 직구하고 있던 사람을 네. 서울 강남에 그 보내야 될 무슨 하등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그 30대 40대들에게는 아니 뭐 허접스럽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차명진 뭐 그 이런 사람들의 그 김대호 그 막말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 막말은 논쟁을 하면 좀 지켜내 커버할 수 있는 곳인데 네. 그 이혜훈을 강남 벨트에서 잘하고 있던 이혜훈을 왜 쑥 뽑아가지고 동대문에다 던져놓는 겁니까?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 강남에서 저 잘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쭉 오래 살고 있는 곳이 강북, 도봉구 아닙니까? 그렇죠. 도봉구나 뭐 동대문구나 아까 말씀하신 이종구, 박진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특히 가장 보면 이 강북 사람들 또 이제 경기도 광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삼선 톡톡 하던 이종구를 갖다 쭉 뽑아서 너 이거 못 쓴다. 여기 용도 폐기한 사람을 광주에 가서 그 재활용하라. 그다음에 여기 이혜원을 갖다가 서초에서 뽑아갖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저기다 동대문으로 가면 그 사람 자존심 뭐가 인천에 안상수 또 지사 저한테 또 시장 또 전화하겠다. 아니 안상수 시장 70 넘으신 분을 네. 왜 강화 옹진 잘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쭉 뽑아가지고 그냥 뭐 컷오프 시키면 오케이. 그건 뭐 공천심사위원회 권한이라고 하겠지만은. 네. 그 윤상현이 지역구에다 왜 그거 갖다 처박아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70대들에게는 이종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아이들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20대 30대들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무슨 최불암 씨처럼 뭐 온 국민들에게 뭐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종구를 강남에서 컷오프 시켜서 강남에서 너는 안 되겠다는 사람을 왜 경기도 광주로 보내고 안상수를 강화도에서 잘 지역 관리하고 있는 안상수를 뽑아가지고 윤상현한테 던져버리나 이거예요. 이혜원을 왜 뽑아서 동대문에 갖다 이혜원은 또 왜 동대문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지명도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 처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20대, 30대, 40대들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 벨트라고 이 당이 지정을 하면은 거기 있는 유권자들은 그 청년들을 뽑아주면 무슨 의무가 되는 겁니까? 그래봐야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35% 간당간당 얻는 지역들인데 지금 확인된 거, 지난 선거에도 확인된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40% 안 나오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뭐 여성 우대 지역 김세현님 아이디어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우대 지역 보내면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아이들을 뛰는 사람이 있으면 발탁해서 올려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관계도 없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 있던 놈을 갖다 청년이라고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꽂고 이놈을 갖다 생년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갖다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당에 있는 이제 살아남은 당선자들 분들께서 네. 이제는 그 허명의 김세연이의 허명 아버지 돈 가지고 뭐 정치 장난으로 한 친구 네. 김용호의 허명 그리고 또 뭐 있잖아요 막판에 또 김종인의 허명 이런 허명의 인전은 하지 말고 네. 자기들 내부에서 토론하고 경론을 벌여서 스스로 이번에 또 뭐 비대위 한다 그러는데 또 비대위에 무슨 뭐 또 김종인을 데려온다 이런 이제는 식상한 정신 나간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제정신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황 대표하고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청년 벨트를 지정할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당은 앞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문을 넓히겠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공천에서는 청년들을 50% 무조건 공천하겠다. 앞으로 정치의 뜻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이용해서 정치 현장으로 오도록 하라. 이런 창의적이고 좀 현실감 있는 걸 해야지. 아니 30살, 2살 난 애를 국회의원 이준석이 또 떨어졌더라고. 걔는 앞으로 걔 인생은 앞으로 누가 책임지나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준석 얘기하니까 이 며칠 전에 보니까 손수조
이준석과 함께 나왔던 손수조가 보면 이제는 가정주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나와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하는데 이제는 학도병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때만 되면 젊은 애들 갖다가 무슨 총알바지로. 그러니까 키우는 방법도 틀렸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정확한 얘기예요. 하면 손수조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오늘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운동권이 되었던 뭐 걔들이 화염병을 들었던 간에 차곡차곡 키워왔잖아요. 보좌관도 시키고 보좌관도 시키고 뭐 윤건회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청와대 비서관도 하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그 밑에 다시 급을 낮추어서 국회 보좌관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청와대 들어가니까 또 뭐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키워왔던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손수조 얘기가 나오니까 강창 기자님 모시고 있을 때 강 기자님이 또 뭐 어른이시니까 그 이준석이 손수조 저런 아이들 저거 그 학도병으로 끌고 쓰고 지금 쟤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준석은 뭐 아버지 부자라서 뭐 잘 살고 손수조는 아버님이 택시 운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강창희 회장님이 불러가지고서 이제 격려하고 그 뭐 저 이렇게 금일봉도 전해주시면서 이제 격려하고 이게 참 어르신이지 그렇게 하는 어른이 뭐 사회 정치권의 어른도 그런 건데 그러면서 저보고 그 어디 뭐 자리를 좀 알아봐줘라. 지금 제가 뭐 어디 뭐 삼성전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정치권에 혹시 청와대에 부대변인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저 할아버지 저 비서실장 김기춘 할아버지를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 생각이신데 청와대 부대변인 같은 걸 시켜서 쟤도 캐리어 키워줘가지고 더군다나 그 문재인하고 싸움 붙으라고 그래가지고 좀 택 떴는데 사지에 몰아넣은 아이를 청와대 부대변인 시켜가지고 좀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김기춘 할아버지가 눈이 펄어가지고 그러다 저한테 김 실장 국정의 최고 전략사령부에 무슨 아마추어가 있어. 아니 지금 고민정인을 그 부대변인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시키는 판에 이진영 사람들 생각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애들도 이렇게 학도병으로 몰아가지고서 전쟁 내보내고 죽이고 잊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을 차곡차곡 키우는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뭐 돌려막기, 뭐 여기 돌려막기,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그야말로 듣보잡들 내리꽂기, 학도병,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천 얘기 하고 갑시다. 사천. 자,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황태수 TV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 경기고등학교 황교안 전 대표지 이제는 황교안 전 대표와 그 경기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인맥으로 4명 꼽았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안상수, 옹진에서 이쪽으로 뽑았고 그다음에 누구 이종구 이때가 저기 김장수 몰아내고 저 광주에다 꼽았고 그다음에 또 정우택이 정우택이 갖다가 컷오프 시켜놓고 거기는 저 황교안이 저 검찰 후배인 중국 상당에서 윤곽근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곽근이 꼽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 정우택이 또 옆으로 흥덕으로 옮겼잖아요. 아이고 거기다 가장 압권 중에 압권 아까 말씀하셨던 박진 그야말로 그동안 10년 동안 어디 그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 갑자기 세상에 뭐 강남에도 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건 개설적으로 하고 항목씩 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어요? 이 정권이 과반 의석이 아니라 지금 180석 차지하고 첫 번째 할 일을 뭐라고 했느냐?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이제 이 국정을 이제 개판으로 이제 몰고 가기 작심을 한 건데 저는 제가 아는 선명한 선배분이더라고요. 정권 심판은 안 먹힌 게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은. 문재인의 실정이 현실화되지를 않았다.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 문 닫고 원전산업 파괴가 되고 소득수도 성장 몇 년 더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 절단 나고 또 지금 적폐청산 과거 청산 해가지고 세월호 정말 더 파가가지고 온 국민 염장을 지르고 해야지 평가가 되는데 너무 짧았다. 이제 이 180석 가지고 국정을 제 멋대로 세월호 뭐가 아직 궁금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상규명하겠다니까 한번 이 정권이 어디 막창까지 가가지고 끝장이 나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개괄적인 우리 뭐랄까 좀 아쉬웠던 점 패인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선교 미래한국당 공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뭐 결정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되면 결정되겠죠. 그것도 유권자 입장에서 보세요. 가뜩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김영호 공관위 갖고 김수영 공관위에서 하는 것 같고 정말 국민 유권자 지지층으로 하여금 넌더리가 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그나마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그거 갖고 무슨 생쇼를 했습니까?
뒤집었다 엎었다 거기다 원유 처리 내리 꽂고 이런 부분에서 안 보시죠. 연거리가 나는 뭐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 정권이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쾌속 질주해 가지고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20일 날 네. 채널 A하고 TV조선 문 닫는 거 보고 네. 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겪어야죠. 뭐. 겪어야죠. 아 이거 김일성이 적시하에도 살았는데 뭐까지 그 사회주의 정권 안에서 뭐 참 갑자기 이 양반 당선되는 줄 모르겠네. 이거 저 누구예요? 그 갑자기 이름도 잊어먹었다. 저 부산에 그 저기 오선 의원 된 사람이 서병수 서병수 말고 저기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 조경태 조경태. 됐죠. 예, 조경태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당시 친문들이 막 그 갖다가 폐악을 부리고 하니까 그 당시 민주당에 있을 때입니다. 그 전 중앙위 회의장에서 그때 벌떡 일어서 이런 얘기했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놈들아 했겠죠. 그다음에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네.